혈당을 잴 때마다 좀 들쭉날쭉 널이 뛰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혈압이 왜 이렇게 널을 뛰는지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정상, 병원에만 가면 고혈압. 이거는 무슨 고혈압이냐? 배기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이런 분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배기고혈압이죠. 이제 시작이 진료실에 의사들 가운을 보기만 하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예민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자율신경 부조화가 생긴 여성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이런 배기고혈압이 맞는데요. 이제 배기고혈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그런 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오셨을 때 우선 5분이나 10분 좀 앉아서 편안히 쉬시다가 혈압을 재시게 하고 또 30분 이내에는 흡연이라던가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를 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재고 또 등을 잘 기대 갖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의 혈압을 보고 실제적으로 이게 혈압이 높은지 또 24시간 혈압과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보고요. 배기고혈압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혈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좀 보다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그와는 반대의 경우도 네. 있다고 해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병원에서는 오히려 정상인데 집에서만 고혈압이 나오는 경우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면 고혈압. 가면.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병원에서 높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좀 이렇게 경직될 수가 긴장하고. 있거든요. 긴장하고. 근데 집에서 쟀을 때 혈압이 높은 거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남편이 무서워서 아내가 무서워서 그쵸. 그래서 높은 건가요?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가면 고혈압이래요. 가면이라는 거냐 마스크거든요. 이게 변장하는 거예요. 꼭꼭 숨은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이런 경우가 고혈압 환자 한 10%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냐 하면은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분이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노동을 좀 심하게 하는 분들, 또 가사와 직장 일들을 겸해서 하시는 분들,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입니다라는 것은 어디 가서 진단을 받냐면 병원 가서 진단을 그렇죠. 받잖아요. 그 병원에서 가서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에서 한번 혈압을 재보시고요. 예. 병원에 가셔서 내가 병원에 가서는 정상이지만 집에 가면 혈압이 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숨은 고혈압을 잡아서 고혈압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고혈압은 그야말로 종잡을 수가 없는 고혈압이에요. 볼까요? 잴 때마다 혈압이 들쑥날쑥. 변동성 고혈압이라고요. 네. 네, 특히 고령의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변동성 고혈압이 뭐냐 하면 어떨 때는 혈압이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좀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느냐 네. 보면 보통 10에서 14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 비해서 6 이하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더 좋은데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에서 60% 정도 증가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흡연을 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이미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정상 혈압군에서도 이렇게 변동성 혈압이 있는 경우 여러 번 쟀는데 절대치의 평균이 10 이상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혈압이 중간에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시는 것도 필요하고 24시간 혈압이나 이런 거를 봐서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 뭐 시간 날 때마다 재는 건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커피 먹고 재도 안 되고 또 흡연하고 나서 재도 안 되고 좀 제대로 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은 저렇게 뒤에 의자가 받치는 의자, 이렇게 동그란 의자 같은 게 아니라 받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재고요. 그리고 옷을 가급적 맨살이거나 아주 얇은 옷을 한 상태에서 재야지 두꺼우면 혈압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혈압계를 돌려서 그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그 네. 부분이 이제 혈액이 흐르는 것과 같은 선이 되게 또 팔꿈치에서 조금 올려서 약간 올린 상태이죠. 그리고 심장과 거의 위치가 비슷하게 해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건은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고 혈압계가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한 2개의 손가락 정도 들어가게 해서 혈압을 재시면 좋겠고 보통 첫 번째랑 두 번째 혈압의 변동폭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한 번만 내셔도 괜찮고요. 네. 어떨 때는 2번 재봤더니
차이가 크게 10 이상 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에 게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보통 있거든요. 아.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평균해서 기록을 해서 병원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혈압만큼이나 중요한 혈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혈당도 집에서 대충 그냥 재면 들쑥날쑥 맞아요. 변화가 크다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그 기계 자체 문제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오작동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우선은 혈당 측정기에 코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 것들, 최근 것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 용지의 코드가 맞는지 우선 먼저 검사하시고요. 네. 그리고 검사지가 유통기한 내에 돼 있는 거 밀봉된 게 맞는지 유통기한이 있구나. 보시고 손은 우선 따뜻하게 물에 비누를 씻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소독한 후에 굉장히 잘 말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좀 축축하게 되면 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열할 때 이제 손 이 옆쪽으로 해서 약간 마사지를 해서 혈액을 모은 다음에 손가락 끝을 가볍게 찔러서 체열을 하고요. 이 찔른 다음에는 쥐어짜지 않아야 검사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재셔서 수첩에 기록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